런하 반갑습니다. 드디어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까지 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원래대로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은근한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 인상을 미루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그동안 이주열 하는 총재는 여러 번의 그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줬는데 글쎄 이걸 스스로 그냥 뭉개버린다면 앞으로 통화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지금 정권에서 바라는 것과 다르게 금리 인상을 그냥 막 밀어붙인다. 이번 정권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모멘텀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IB 거의 탑티어죠. 골드만삭스가 한국은행이 당장 이번 8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1월에 또 금리를 인상해서 올해 최소 2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갑자기 내놨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그런 황금기 때 막 전 세계를 휘젓던 브릭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고, 그리스가 그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그리스의 정크 등급까지 내려간 국채를 쓸어 담아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고 막 말레이시아 정부를 브로커로 끼고 투자를 했다가 막 거기 고위 관료 몇 명 날라가고 막 소송 붙고 막 난리 났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황금기 때 그야말로 골드만삭스 황금 양말의 어떤 그런 위상급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골반 꿀이라고 해서 골드만삭스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골드만삭스가 제일 헛발질로 굴욕을 많이 샀던 거는 유가 전망입니다. 이거 여러 번 이제 반대로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연준 금리 인상 시기 이때도 결국 금리가 4% 넘게 올라갈 것이라고 봤다가 결국 또 틀렸죠. 한 3% 초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다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몰고 가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는데 여기 틀렸고, 거기다가 이제 월가 금융사들은요 월드컵에 대해서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8강, 4강 우승팀 이런 거 예측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거기서도 골드만삭스 적중률이 30%대로 거의 월가 아이비들 가운데서 중하위권이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골드만삭스가 맞고 틀리고 보다는 논리를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초 대비해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가량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이미 최소 2번의 한국은행 금리 인상 단행을 이미 프라이싱했다,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매파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기에는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성장세가 안정이 되기만 하면 대한민국 증시는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금리 인상 2번 나오는 거 인정하면서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콜 그렇습니다. 단 외국계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되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은 한국 증시에서 금리 상승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내일 목요일인데요. 정부 일정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장 진짜 별표 한 5개짜리 거의 돌침대급의 중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 각 관계부처 장관들 다 총출동합니다. 그만큼 지금 청년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청년 실업 고용 대책 정말 이 정권에서 공들이고 있는
아무리 뭐 2030이 표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집안에 청년 실업자 한 명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다 좀 어둡고 하잖아요. 특히 명절 때 그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면은 그렇죠. 특히 이제 작은 엄마나 고모가 이렇게 또 그 사람 속 뒤집는 소리 같은 거 잘 하시는데 너 그래 취직은 했니? 어떡하려 그러니? 점점 취직하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네가 무슨 대학을 가냐? 기술 배우라고 했지 않냐? 듣기만 해도 지금 막 지금 온몸에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막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그러면 이제 취직하면 그 코스 아시죠? 결혼 언제 하냐? 대한민국이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어쩌고. 너 지금 애를 낳아도 나중에 애가 너 대학 갈 때 네가 은퇴해야 되는데 등록금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결혼하면 애 언제 낳냐?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 애 하나 낳으면 둘째 언제 갔냐? 한 번 낳을 때 빨리 낳아야 된다. 내일 기재부는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8월 발행 실적을 공개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전 세계의 경고 목소리와 우려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또 슈퍼 예산 604조 가량 결국은 이제 계속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펀더멘탈 이슈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요즘 이거 계속 나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표준화 전략. 이제는 애플, 삼성, SM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이제는. 자, 산업부에서는 또 기술혁신 전문 대출 및 펀드 출범식. 이게 뭐냐면요. IBK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1,8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했는데 산업기술자금전담은행으로 이게 지정됐기 때문에 요 IBK하고 신한은행이 출자한 거거든요. 2022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자금 관리 및 운영을 해서 정부랑 약간 매칭 펀드처럼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기술혁신 전문대출 만약에 해당되시거나 여기 어플라이 하실 분들은 이제 정책자금 이쪽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 내일 또 굵직한 일정 하나가 환경부에서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거점 시설 본격 가동. 연일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단순 2차 전지의 뭐 품질, 생산, 뭐 글로벌 마켓 쉐어가 아니라 이제는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까지도 이제 계속 배터리의 어떤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통계청에서 국립암센터와 공동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도 지난 그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에 의료 보건 분야 빅데이터 활용이 점차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이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은 탄소 중립 대응 현장 방문 및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설비를 갖추겠다.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R&D 투자해달라. 진짜 정책자금 받기 좋은 테마가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이어서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 하신 분들 통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5대 기술 전략 마련. 좀 애매하죠.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 전략 뭘까? 이게 이번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의 한 27%가 연안 지역, 여기에 맞닿아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1인당 육류 소비량보다 수산물 소비량이 우리가 높습니다. 이거 의외죠.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13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58.4kg. 이게 세계 1위래요. 일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본이 50.2kg으로 2위예요. 이걸 비롯해서 뭐 중국, 미국, 유럽연합 여기에 그 어떤 수산물 소비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또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해양수산 기술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큰데 비해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15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포텐셜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해서 국가해양수산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수립했고, 여기에 대해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 회복, 그 다음에 극지 문제, 극지 관련주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대응, 그 다음에 해양 안전 확보, 그 다음에 해양 및 수산 자원 확보, 혁신을 통한 해운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여기다가 최근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이 처리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또 해수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본격 시동 걸다라는 보도자료를 지금 내놓을 예정입니다. 해양 선박 미세먼지 관련주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부에서는 2022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 공고를 봤는데 이것도 혜택이 있을 예정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벤처부에서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결국은 자금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벤처 캐피탈, 뭐 인베스트먼트, 창투 뭐 이런 쪽에는 도매상으로서의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봐도 크게 뭐 틀리진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정위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 정보 생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요, 내일 목요일인데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골치 아픈 지표가 또 나오죠.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대선 앞두고 뭐 일자리 가지고 막 난리인데 또 시끄러워질 수 있고요. 대신에 일자리 관련주 한번 잘 보세요. 특히 청년 소프트웨어 IT, AI 이쪽 일자리,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대놓고 이제 밀어주기도 좋죠. 그 다음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나오는데, 참 이 백화점이라는 게 그렇게 방역에 취약하다고 하면서도 또 이게 안 갈 수는 없고, 또 이 보복 소비 막 이런 게 안 물리면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 선언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가장 최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선 동렬 아니고 선 바위역 아니고 과천 경마장 있는데 아니고 선반영, 그렇습니다. 내일 밤에 미국에서 아주 굵직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열리고, 올해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요거고, 뭐 안전수칙 준수하면서 어쨌든 2년 만에 처음 대면 회의가 잡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번 미팅에서 연준이 과연 테이퍼링 계획을 구체화하느냐.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은 에이 설마, 연준이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세를 보고도 테이퍼링을 밀어붙인다면 욕먹어도 싸다 막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안도감을 지금 가불하듯이 앞당겨가지고 지금 증시에 반영시켜놨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여기서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언제까지나 늦출 수는 없다, 출구 전략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또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대대적인 또 위험자산 회피, 그 다음에 달러나 엔화 그리고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텐데, 과연 이럴 때 대비해서 여러분의 수중에는 얼만큼의 안전자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2분기 GDP 나오고 8월 캔사스시티 연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내일 목요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 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국제 정세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는 뭐 미군에서 한국 그 미군 기지에다가 난민 받아라, 뭐 난민 수용시설 넓혀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알아서 해도 좀 껄끄러운 문제인데 이걸 미국에서 하라고 하는 걸 억지로 이제 듣는 것 같은 모양새가 싫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살짝 애국주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리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아프간 난민들 솔직히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분들 또 이제 그 때묻지 않은 무슬림 어떤 그 홀리한 율법에 따르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생활 패턴이 안 맞거나 혹은 이제 약간 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알카에다 조직원이 한국에 잠입했던 거 아세요? 근데 이제 알카에다 조직원이 한국 와가지고 원래 그 한반도 테러 뭐 이거 환경이나 이런 그 어떤 조사를 이제 사전에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카에다 조직원이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다른 어쨌든 무슬림들하고 크게
그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직원인데 알카에다인데.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한 게 한국의 한 그 중소기업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한테 두드려 맞고 임금 못 받고 노동 착취당하고 혹사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 공장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했더니 누구 맘대로 그만두냐고 또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알카에다고 뭐고 본분을 다 잊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쯤 그 사장님이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해가지고 한국에서 추방당한 뉴스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난민들 받고 안 받고는 그 난민들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 헬조선이란 데가 과연 그렇게 K-팝에서 보는 것과 어떤 뭐 대외적인 위상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만만한 곳인지 한번 그분들이 알카에다가 설마 자기네 체면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입소문 안 냈을까요? 하여튼 다 지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나옵니다. 유럽은 아직 뭐 테이퍼링이나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는 안 됐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여기도 공통 해당 사항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 내일 26일 목요일인데요. NC소프트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내놓고 위메이드가 미르 4 글로벌 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갭하고 휴렛 패커드, HP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자체의 실적이나 어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얼마의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글로벌리 다국적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이제 하반기 전망이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나 이런 가전, IT, 컴퓨터 주변 기기의 어떤 수요 전망, 그 다음에 글로벌 성장 전망,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런 게 진짜로 무슨 IMF나 OECD 같이 이제 경제를 최고로 배운 사람들이 전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전력을 팔 걷어 붙이고 박스 나르고 하면서 진짜 글로벌리 굴르면서 체감하는 어떤 그런 경제 찐 전망이랄까? 이런 게 실적 발표의 백미라고 봐야 되겠죠. 이 채널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될까 지금 흥미진진하다는 외국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제일 지금 노심초사 내지는 긴장이 클 겁니다. 이 재료도 일단 우리가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계속 반등 나올 때마다 오를 때 분할 매도해가지고 현금 챙겨놓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료 자체는 중량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번 힌트를 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스텝이 더 꼬일 사람들이 많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목요일도 힘차게 나서고 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